외롭다고요? 아닙니다. 제 안에는 98년의 세월이 만든 수천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로 98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올해도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제 인생의 봄과 여름, 가을은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저는 긴 겨울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젊었을 때의 저는 늙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름진 피부, 굽은 허리, 느려지는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 그것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두려움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제 주름살 하나하나는 제가 웃었던 순간들, 울었던 시간들, 사랑했던 기억들의 지도입니다. 제 굽은 허리는 자식들을 키우며 짊어졌던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훈장이지요. 그리고 느려진 걸음걸이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혜를 깨달은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것이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안에는 9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수천 개의 기억과 지혜가 있어요. 저는 그것들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지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을 해도 텔레비전을 봐도 산책을 해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빨리 흘러 제가 아내의 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참 이상한 약입니다.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요. 제가 깨달은 첫 번째 지혜는 고독과 외로움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립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점차 이 고독을 친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활짝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에 가득 차게 한 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굳은 몸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명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 호흡에 집중하고 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자 제 영혼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명상이 끝나면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저는 항상 상을 정갈하게 차립니다. 아내가 그랬듯이 작은 밥그릇에 고슬고슬한 흰 쌀밥, 어제 담가둔 김치,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나물 한 가지. 소박하지만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저는 매 끼니를 감사함으로 대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준 농부에게, 그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강에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후에는 마을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계절에 따라 공원의 모습은 달라지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함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는 김노인,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는 젊은 엄마들,
그리고 학교에 가기 전 잠시 들르는 동네 아이들. 저는 그들과 눈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저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저에게 활력을 줍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다가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혼자 다녀요?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저 나무는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는 그런 질문들이 좋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책을 읽거나 일기를 씁니다. 저는 70년 넘게 일기를 써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루의 일과를 기록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제 생각과 감정 그리고 깨달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이에 펜으로 글을 쓰는 것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아날로그적 감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상자를 놓고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은 저에게 치유가 됩니다.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삶의 순환을 느낍니다. 모든 것은 태어나고 자라고 시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흙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제 인생도 그런 순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후에는 종종 옛 친구들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모임의 이름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한때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제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제는 다양하지만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 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가져올 미래. 우리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익숙해져 있지만 신기하게도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25 전쟁의 기억, 가난했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처음 서울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의 놀라움.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입니다. 이런 활동은 제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기억과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것. 그것은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작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50년 후 지금의 아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손주들에게 옛날에 한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비록 제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제 경험의 일부는 시간을 넘어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조용히 하루를 정리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기도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은 별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밤하늘의 신비는 여전히 저를 경이롭게 만듭니다. 별을 보면서 저는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 존재의 작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닌 위안이 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각자는 그 거대한 그림의 작은 한 부분이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에 감사드립니다. 가끔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내가 있을 때처럼 잘 지내고 있나요? 그녀는 사진 속에서 항상 미소 짓고 있습니다. 제가 노년에 깨달은 두 번째 지혜는 시간의 가치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한 달이,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호흡, 이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인생의 끝 혹은 하강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노년은 또 다른 시작이자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제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아 발견의 여정입니다. 제 삶의 세 번째 지혜는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들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이런 큰 선택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날 때 참을 것인가 표현할 것인가, 불편한 진실을 말할 것인가, 편안한 거짓말을 할 것인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할 것인가, 손을 내밀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저는 항상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택, 그리고 제 가치관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패한 적도 많습니다. 후회되는 결정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조차도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느낀 감정은 두려움보다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경험했던 순간들, 배웠던 교훈들,
그 모든 것이 저를 풍요롭게 했습니다. 물론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제 인생에 만족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회복되었고, 그 경험 이후 삶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제가 얻은 네 번째 지혜입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끝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그 끝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요즘 저는 자주 꿈을 꿉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마을, 부모님, 이미 세상을 떠난 형제들과 친구들이 꿈에 자주 등장합니다. 때로는 아내도 만납니다. 꿈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함께 걷고, 웃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그리움, 상실이 아닌 연결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혜, 평온, 감사,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인생은 얻고 잃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고독은 두려움이 아닌 선물입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저는 제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었고,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YOLO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개념을 새롭게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진리입니다. 저 역시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여섯 번째 지혜는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뎠습니다. 물론 그런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순간들을 그저 지나가는 시간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출근길의 붐비는 지하철에서 보냈던 시간들, 야근 후 깊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려다보았던 별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서 느꼈던 자부심, 아내와의 작은 다툼들과 화해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어쩌면 산 자체를 희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매 순간을 충실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과 맛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온 마음을 다해 경청합니다. 이것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지혜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이런 외적인 성공의 척도로 저 자신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런 비교는 저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닌 여정이라는 것을, 각자에게는 고유한 길이 있고 그 길을 걷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어떤 이는 천천히, 어떤 이는 지그재그로, 어떤 이는 직선으로. 중요한 것은 속도나 방향이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가입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의 제가 오늘의 제가 되기까지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만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8번째 지혜는 용서입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오랫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제 자신을 책망하는 감정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국 저 자신을 해칠 뿐이라는 것을. 미움은 미움을 품은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원망은 원망하는 사람의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인간이었고 각자의 사정과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준 상처들까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통해 저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9번째 지혜는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니 가장 소중했던 것은 관계였습니다. 직업적 성취, 물질적 풍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했지만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관계에서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50년의 결혼 생활,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본 기쁨, 오랜 친구들과의 깊은 유대감, 이웃들과 나눈 작은 친절, 이런 관계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관계의 질이 중요했습니다. 수백 명의 얕은 인연보다 몇몇 사람들과의 깊고 진실한 관계가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남은 관계들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10번째 지혜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3가지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맑은 하늘과 따스한 햇살. 둘째,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강. 셋째, 오랜 친구의 전화.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루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합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제약, 가끔 찾아오는 외로움,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11번째 지혜는 유연함입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상당히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가치관이 옳다고 확신했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흑백이 아닌 무수한 회색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새로운 생각과 변화에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제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더 유연해졌습니다. 이런 유연함이 저를 더 젊고 활기차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경직은 육체적 노화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늙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호기심과 개방성은 언제나 젊음의 표시입니다. 12번째 지혜는 단순함의 미덕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함이 아닌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저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중요한 관계에만 시간을 투자하며 의미 있는 활동에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런 단순함이 제 삶에 더 많은 여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제 집을 보면 이런 변화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찼지만 지금은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만 남겨두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소중한 책들, 추억이 담긴 몇 가지 유품들,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런 지혜들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 상처와 아픔을 통해 조금씩 깨달아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긴 여정을 통해 얻은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는 기회. 젊은 세대들은 종종 노인들을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로 여기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다루지 못하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이미지로 말이죠.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 역시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하지는 못하고 때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젊은이들이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 시대를 살아왔고 다양한 변화를 목격했으며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경험은
책이나 인터넷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 살아보고 느끼고 때로는 실패해봐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노년의 고독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외롭지 않으세요? 입니다. 사실 저도 아내가 떠난 후 처음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마치 제 일부가 잘려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로움을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째, 저는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명상을 하고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이런 규칙적인 활동들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빈 시간이 많을 때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는 취미를 발전시켰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목공예를 좋아합니다. 나무를 다듬고 깎고 조립하여 작은 물건들을 만드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손가락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아 세밀한 작업은 어렵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무를 만지는 것은 즐겁습니다. 셋째, 저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는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튜브에서 영상도 보고 자녀들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넷째, 저는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에서의 자원봉사 외에도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저보다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저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관, 동호회,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랜 친구들처럼 깊은 관계를 맺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립감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고독한 시간을 통해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면서 저는 점차 혼자가 아닌 홀로 사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쓸쓸한 상태를 의미하지만 홀로는 자립적이고 당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홀로 서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노년에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과제는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정의해온 직업이 사라지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새롭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교직에서 은퇴한 후 이런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교사였고 그것이 제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지자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에는 해방감을 주었지만 곧 목적의식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교사라는 타이틀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평생 학습자, 지혜를 나누는 사람, 가족의 어른, 사회의 일원 등 다양한 역할로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런 다양한 정체성이 제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노년의 의미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보람찬 일일 수 있습니다. 저에겐 노년의 의미는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깨달은 것들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오디오북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또 다른 도전은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점차 약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저 역시 고혈압, 관절염, 백내장 등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신체적 능력들이 이제는 소중한 선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제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히 저는 매일 아침 가벼운 요가와 명상을 합니다. 이것은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의 유연성을 키우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정신적 활동입니다.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독서, 퍼즐 풀기, 새로운 것 배우기 등 다양한 정신 활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어렵고 문법도 복잡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제 뇌에 활력을 줍니다.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기회와 보람도 줍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경험한 노년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사회적 기대, 타인의 시선,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들이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하고 싶다는 자발성으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선물은 지혜입니다. 젊음의 열정과 에너지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삶의 높낮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고독한 노년을 보내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매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위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약자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계절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될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이 노년의 계절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어떤 노년을 맞이하게 될지는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쌓고 자신만의 내면의 힘을 키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98년의 삶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며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노년에 깨달은 마지막 지혜는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이별과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들,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하지만 그런 상실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은 피고
아이들은 태어나며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삶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제게 희망을 줍니다. 제 삶이 언젠가 끝나더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의 끝일 뿐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희망을 말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긴 노년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 갇혀 살 것인지 아니면 지혜와 감사함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만들어 갈 것인지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제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노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노년을 살게 될지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가꾸고 자신만의 내면의 힘을 키우며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시각을 발전시키세요.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한 노년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젊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나중에 여러분의 노년을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들을 단지 늙은 사람들로 보지 마세요. 우리 각자는 여러분과 같은 꿈과 희망, 두려움과 기쁨을 가진 인간입니다. 다만 조금 더 긴 여정을 걸어왔을 뿐입니다. 노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노년을 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이 사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98년의 삶을 살아오며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산업화, 정보화, 디지털 혁명, 세상은 끊임없이 변했고 저도 그 변화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당황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이 오디오북을 통해 제 삶의 이야기와 깨달음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안과 영감을 얻으셨다면 그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나 질문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더 행복한 노년을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특히 노년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현재 고독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노년은 더 이상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20년,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지혜와 평화, 그리고 깊은 만족감이 가득한 인생의 황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